성능은 좋은데 24인치는 좀 작다. 오, 딱 좋네. 노션용으로 한 대만 더 놔볼까? 오, 이거네. 오케이, 찾았다. Hi guys, 고나고입니다. 애플 실리콘 아이맥은 개인적으로 애플이 참 고집 있게 계속 밀고 나가는 라인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M1 아이맥이 나왔을 때부터 사실 웹상에서의 거의 모든 반응이 빨리 그냥 더 커진 아이맥 내놔라 이거였는데, M3 아이맥이 고집인지 아니면 솔직히 이 정도면 줏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애플이 그대로 24인치로 디자인 변경 없이 출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애플이 24인치 아이맥은 고집인가? 줏대인 것인가? 저에게 유일한 단 하나의 맥이 M3 아이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동안 영상 편집 한 편을 여기서만, 딱 아이맥에서만 해봤습니다. 제가 소니 카메라로 촬영한 4K 30프레임 10비트 XAVC 클립 결과물 기준 10분 정도 영상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해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M3 아이맥이 성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그런 적 없었어요. 그리고 24인치라는 화면이 작아서 못하겠다, 이것도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면 저 이거 16인치 맥북 프로 한 대만으로 여행하면서 야외에서 실내에서도 그렇고 얼마든지 편집하고 작업하고 그랬는데요. 24인치가 작아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맥에 대한 기대가 그런 게 아닌 거죠. 책상에 딱 올려두고 단 하나의 메인 컴퓨터로 아이맥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큰 모니터,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이렇게 얇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애플 입장에서는 엔트리 레벨에서 애플이 원하는 맥의 경험을 완벽하게 전달할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죠. 데스크탑에서는 맥미니와 아이맥이 성능으로는 동급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맥미니만으로 애플이 추구하는 맥OS 경험을 전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애플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모니터 스펙, 그리고 사운드, 화상회의와 페이스타임 등 모든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쓸 수 있는 수준 높은 성능과 기능의 웹캠, 지문 인식으로 로그인하고 결제하는 아주 편한 매직 키보드, 그리고 랩탑에서 쓰던 트랙패드와 또 다른 차원의 매직 트랙패드 경험 등등, 애플은 지금 아이맥에 프로급 성능을 넣을 생각도, 그렇게 쓰는 용도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M3 아이맥을 써보면서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아이맥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지금 이 형태로 사이즈만 커진 아이맥? 그런 건 앞으로 없을 거다. 오히려 아이맥 프로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은 대놓고 급 차이가 확실한, 그 말은 곧 가격 차이도 확실하게 보여줄 제품으로 나오겠지만, 이대로 어설픈 라인업 전략은 안 할 것 같다,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품을 리뷰하는 리뷰어로서 M3 아이맥 어때요? 이런 용도에 쓰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M3 아이맥이 나의 유일한 맥이라면 어느 정도의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어디까지 써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입맛대로 한번 세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귀염뽀짝할 수 없어요. 24인치라는 사이즈가 작긴 작은데 책상 위에 이렇게 얇고 가볍게 올려둘 수 있는 일체형 컴퓨터가 있다는 자체가 여전히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하고, 이걸 만지는 이 순간도 너무 신이 나요. 제가 사용하는 아이맥 사양은 M3 풀 옵션으로 있어 보이려고 풀 옵션이라고 말한 거긴 한데 사실 선택할 것도 별로 없어요. 8코어 CPU, 10코어 GPU, 24기가 통합 메모리, 그리고 저장 공간은 2테라입니다. 일단 뭘 할 수 있나 간단히 벤치마크 해봤는데요. 긱벤치 6 싱글코어 2906점, 그리고 멀티코어는 11448점이 나왔습니다. M1하고 M2와 비교해보면 코어수 변경에서 오는 차이보다는 3나노 공정으로 바뀌면서 싱글코어 성능 격차가 스코어에 반영이 됐을 텐데 생각보다는 성능 향상폭이 있어서 놀랐어요. 메탈 그래픽 스코어는 47,445점입니다.
사실 저도 M1 Max 맥북 프로를 쓰고 있고 현재는 편집 컴퓨터로 M2 울트라 맥 스튜디오를 쓰고 있어서 기본 모델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내주는지에 대한 그 경험치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벤치마크 스코어보다는 직접 M2 울트라에서 편집하는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아이맥에서 완성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놀란 점, 편집이 너무 잘 됩니다. 스펙으로 따지면 사실 한참 부족한데도 팝컷 프로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버벅임 없이 기존에 제가 촬영한 클립 그대로 편집을 이어가도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잘 돼요. 다만 팝컷 프로는 중간중간 동작이 없을 때 얘가 알아서 백그라운드 렌더링을 하게 돼요. 이게 최종 결과물을 계속해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인데 또 그만큼 성능 요구치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놀란 게 더 컸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잘 돌아갈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여기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다중 작업을 하면 좀 더 체감 성능은 떨어지겠지만 이거 기본 모델인데 이 정도로 해낸다는 게 저는 좀 현타 오는데요? 아니 그럼 아이맥으로 편집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게임도 스팀에서 최근 하데스 해보는 중입니다. 디아블로4를 뭐 여전히 즐겨하고 너무 좋아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최근에 우버 고유 아이템이 안 나와서 사실 살짝 지쳐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평도 좋고 추천도 많이 받은 하데스를 이번에 한번 설치하고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일하다가 게임하다가 또 이렇게 책상 위에 귀염 뽀짝하게 두고 사용하기에 공간 효율 너무 좋고 높은 성능을 내주는 다른 대안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도 24인치는 너무하죠. 그래서 27인치 모니터 하나 옆에 둬봤습니다. 일단 놓자마자 어떤 게 메인인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맥이 정말 사이즈도 작지만 두께도 너무 얇아서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믿기지가 않아요. 야, 이런 맛에 다들 아이맥을 그렇게 기다렸구나 싶긴 합니다. 책상 위에 2대가 되니까 이제 작업 공간 분할을 해야죠. 오히려 저는 27인치 쪽에 파이널 컷 프로를 할당해서 사용을 하고 아이맥 디스플레이에 노션이나 스포티파이, 사파리 같이 자주 사용해야 되는 앱들을 놓고 사용을 해봤어요. 작업 공간을 나누는 기준은 그냥 명확했어요. 27인치에는 메인 리소스를 차지하는 작업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자. 파이널 컷 프로가 대표적이고 아무리 가벼운 게임이라고 해도 하데스를 할 때도 파이널 컷 프로는 종료를 하고 27인치 쪽에 열어두고 사용하는 식으로 해보니까 성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은 채로 작업 공간만 효율적으로 넓힐 수 있었어요. 아이맥 구매를 하려다가 너무 화면이 작아서 별로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추가 모니터를 사용하는 식으로 해결하면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맥미니를 구입하고 모니터 구입하고 그 주변 기기들 다 구입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이렇게 아이맥에 추가 모니터 하나를 조합하는 게 훨씬 더 작업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나고 무엇보다 크기는 작지만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맥 스피커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지난 아이맥에서도 많이 좋은 평을 받았던 부분인데 스피커 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진짜 오바긴 하지만 어지간한 스피커는 안 사도 되는 게 맞아요. 디스플레이 아래로 턱이 이렇게 길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구매 비용과 웹캠까지 생각하면 M3 아이맥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고자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있는 건데 사실 점점 더 설득을 당하고 있어요. 뭔가 합리적인 제품 같은 생각까지 들고 자, 여기서 멈출 수 없죠. 아이맥에 27인치 모니터 하나 더 추가해서 사용하는 환경에서 유일한 불만족 요소인 파이널 컷 프로를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인 아이맥 디스플레이에서 하지 못한다는 점, 이거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모니터 27인치를 두고 24인치의 팝컷 프로를 쓰는 게 좀 어색한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두 개 모니터를 전부 팝컷 프로에 할당하게 되면 작업 공간을 넓히는 방향에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기로 합니다. 24인치 아이맥 기본 디스플레이에서 편집을 하고 클립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클립 브라우저를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세로로 옆에다가 하나 추가하자. 그리고 27인치 가로에서는 노션이나 사파리, 메일 앱 같은 일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 이거네. 오케이. 대만족입니다. 제가 트리플 모니터를 사용을 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에 정말 완벽하게 체감한 부분이 파이널 컷 프로를 생각한다면 타임라인과 프리뷰를 볼 화면에 클립 브라우저를 분리하는 게 꽤 편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특히 저는 편집하는 영상의 특성상 타임코드를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영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서트를 곳곳에 원하는 대로 배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클립 수도 정말 많고요. 또 이리저리 탐색을 해야 될 필요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세로로 쭉 늘어놓고 거의 모든 클립들을 보면서 선택하고 이걸 타임라인에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와, 왜 진작 이렇게 생각을 못했지? 아니, 왜 이렇게 안 썼지? 싶을 정도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좀 다르게 하게 되는 게 큰 하나의 모니터보다 역할을 명확히 나눌 수 있는 멀티 모니터 구성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와중에 모니터보다 더 작은 이 M3 아이맥이 4K 모니터 2대를 수월하게 돌리면서 모니터 간의 이동에도 버벅임 없고 부드럽게 하나처럼 동작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저의 데스크 셋업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예요. 저는 아이맥이 제가 사용하기에는 성능부터 크기까지 모든 점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리저리 좀 어떻게 잘 써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M3의 기본 성능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체감이 됐고요. 다중 작업이나 파일 사이즈가 지나치게 크지 않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작업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물론 화면 사이즈가 작은 건 맞지만 다중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혀 부담 없는 사이즈와 크기로 가장 손쉽게 듀얼, 트리플 모니터 셋업까지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이 M1 Max 맥북 프로를 제가 메인으로 써왔는데 사무용 데스크탑이 필요하다면 기존에는 무조건 맥미니나 맥 스튜디오 이런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쩌면 아이맥이 가장 효율적이고 단순한 솔루션이면서 또 커버할 수 있는 업무 영역도 많아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감을 받아서 제 데스크 셋업을 간만이 맞나? 좀 바꿔보고 싶어요. 아니, 바꿔볼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추후에 재밌는 결과물이 나오면 또 영상으로 얼른 소개하도록 할게요. 빠이가!